네, 오늘은 2022년 2월 28일이고 오늘 읽은 기사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소식인데 우크라이나 침공한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핵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서방 쪽 나라들은 실제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그간 사례 예전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몇 개 정리를 해서 적혀 있는데, 예전에 소련이랑 서방이랑 냉전이 한창이던 62년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국의 존 케네디 대통령이 중단하라, 철수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그러면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터키에서 모스크바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빼내고 그 소련에서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적이 있고 인도랑 파키스탄은 2002년도에 핵으로 엄청 끝까지 갈등을 겪었었는데요. 인도에서 2001년도 말에 자폭 테러가 있었고 그 파키스탄 이슬람 세력으로 지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두 국가 인도랑 파키스탄 둘 다 핵 보유국이어가지고 100만 명 병력을 국경에 동원하고 그래서 엄청 긴장감이 높았는데 파키스탄이 대통령이 그 인도가 계속 위협을 하면 핵무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뭐 우리도 핵 공격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파키스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이 중재를 해서 양국이 2003년 휴전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고 실제로 핵무기 사용됐던 거는 45년도 일본에 원자폭탄 미국이 일본에 투하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이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근데 원폭 투하로 21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것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지금 그 시민들이 이런 러시아 군인들이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 표지판에 어떤 표시를 한다거나 시멘트 벽돌을 옮기거나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이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러시아 측 호송 차량 이동 막으려고 도로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 뉴욕타임즈 우크라이나 총리가 말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랑 전쟁 중에 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도 있는데 지금 27일 BBC 기준 그 내용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비정부 여론조사 기관 레이팅스가 전 국민 이제 18세 이상 국민 2,000명 정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91%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고 음,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가족과 이제 남아있는 것을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감동을 했고 전쟁 결과가 어떻더라도 우크라이나 역사에 그가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음, 이제 용기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음,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부정부패에 대응하는 저항한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인기도 얻었었고 그 50포인트 차이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페트로 포로셴코 후보를 50% 차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고 우크라이나 사상 최연소로 만 41세 나이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J 그 택배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점거농성은 해제하고 파업은 계속하기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 이 영상 뉴스인데요. 그 택배 노동자 업무 과다 등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기 위해 택배 비용을 올리고 그 비용을 이제 상자,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돌리고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CJ는 이제 그런 게 안 지켜지고 있다. 택배 노조는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 택배 상자 분류 작업에 이런 인상되는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었는데 안 지키고 있다. 근데 CJ 측은 교섭 의무가 택배사가 아니라 대리점주에게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과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 택배 노조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 변희수 하사 육군 하사의 추모 광고가 서울교통공사 요청한 지 7개월 만에 이렇게 걸려졌다고 하는데 이 추모 광고를 시민 모금을 통해서 지난해 여름 8월에 이미 모금을 하였었고 그래서 8월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된 건데 결국 문구를 바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 변희수와서 복직소송 역사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어제 날짜인데 변희수 하사의 일주기 기일입니다.로 바꾸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광고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광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었고요.
음, 서울 쪽에 신촌역, 이태원역, 시청역 이런 쪽에 게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승인한 건 소수자 차별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 취지로 시정할 것,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좀 더 힘있게 실려지면 좋을 텐데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패스는 그 식당, 카페, 이제 뭔가 감염 취약 시설로 되어서 방역 패스 하던 공간들 이제 4월부터 모두 중단하는 걸로 하고, 그 청소년 4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 예정이었던 것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이제 풀리는 게 목욕탕,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PC방 이런 부분들의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중단하게 됐냐 했을 때에 그 지금 자택 치료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맞춰서 방역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바꾸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음, 그 확진자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가 되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혼선이 있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방역 패스 적용 여부가 그래서 사회적인 연대성이 약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통일적으로 다 푸는 것으로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그 예방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고 기존의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였던 방역 패스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 갈등 있어서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미접종자들을 조금 위한 보호하기 위한 용도였던 방역 패스였을까 싶긴 한데 그런 부분들 이런 어쨌든 갈등이 말 그대로 많이 있었죠. 그 사람 방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런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제약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갈등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와서 연설을 한 내용인데 그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연합정부를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 국민 10% 지지받는 정당은 10% 의석을 갖고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 차악을 선택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굉장히 바라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양당에 묶여있는 지역이나 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이제 깨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엄청 순식간일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주의로 양극화가 커져서 균형 발전은 국가 지속 성장 위에 피해갈 수 없는 정책이다. 남부 수도권을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필요 없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다. 불안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4대강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환경단체가 낙동강 제자연화 지지한다 피켓팅 벌이는 것으로 제자연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4대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확실히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서 오늘 공유를 하였고요. 이제 대선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아서 대선 관련 기사를 또 가능하면은 많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